제나라는요, 여러 제후국 가운데 가장 강하고 튼튼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강태공 여상의 나라였으니 굉장히 힘이 강했겠죠. 근데 제나라 역시 시대가 흐르면서 어지러워집니다. 탐욕스러운 임금, 권력에 취해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폭군. 자, 근데 그런 혼란 중에도 훌륭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나라에 제나라 환공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하는데 이 임금을 보좌했던 옆에서 도왔던 관중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중이 진짜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관중이 젊었을 땐 별 볼 일 없었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장사 안 돼. 관직에 올랐는데 쫓겨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생을 합니다. 근데 한 친구가 늘 곁에 있었대요. 이 친구의 이름은 포수가. 이 포수가는 어린 시절부터 관중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답니다. 포수가는 사람들이 관중을 손가락질하며 놀려댈 때에도 관중 편을 들었대요. 관중이 때를 만나지 못해 그런 겁니다라고요. 근데 이 가까운 둘의 관계도 위기에 처합니다. 관중은 공자 규를, 포숙은 공자 소백을 섬깁니다. 이 공자라는 뜻이 뭐냐? 자, 주나라는 선자의 나라로 스스로를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왕들의 아들을 뭐라고 할까요? 네, 왕자입니다. 왕의 자식이. 제후라고 했어요. 제후는 왕이라고 안 불립니다. 무슨 공이라고 불려요. 공의 자식을 뭐라고 할까요? 예, 이때 그게 공자가 그 공자입니다. 공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임금의 그 자식들, 공자를 따로 섬겼는데요. 무도한 제나라 임금이 목숨을 잃고 제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 공자 규와 공자 소백은 서로 임금 자리를 두고 다툽니다. 관중과 소백은 저마다 자신이 섬기는 인물을 임금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죠. 관중은 몰래 소백을 암살하려 시도합니다. 활을 쏘아 소백을 맞춰요. 근데 화살이 깊이 박히지 않았답니다. 소백은 거짓으로 죽은 채 하죠. 공자규와 관중은 소백이 죽은 줄 알았고 좀 느긋하게 한눈을 파는 사이 소백이 먼저 임금이 되니 그가 바로 제나라 환공입니다. 환공은 임금이 되었는데 자신과 임금 자리를 다툰 규를 살릴 수 없겠죠. 죽입니다. 관중도 해치우려고 하는데 포수가가 나서죠. 관중을 살려둬야 된대요. 뿐만 아니라 관중을 재상으로 추천합니다. 환공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관중을 살려주십시오. 뭐 그래. 뭐 포수가 친구니 거기까지는 조금 뭐 부탁을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아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자를 재상으로 삼으래요. 이렇게 말하죠. 주군께서 제 나라만 다스린다면 저희로 족하지만 천하의 패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관중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주군이 무슨 뜻입니까? 주군.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을 주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삼국지 같은 책 읽거나 역사책 읽으면 주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 아래에 있는 보통은 장수나 신하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편 천하의 패자라는 표현이 나왔죠. 패자가 무슨 뜻입니까? 패자. 패자는 남을 압도하는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을 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자는 패배한 사람에 대한 패자와 한자가 달라요. 호수가의 말에 따라 환공은 관중을 풀어주고 관중을 재상으로 삼습니다. 호수가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죠. 관중은 빼어난 재상이 되었고 제 나라를 매우 부강하게 이끕니다. 여러분, 제갈량이라는 인물 들어보았습니까? 제갈량. 자, 이 제갈공명이 삼국지에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제갈공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관중과 아기 같은 사람이 될 거다.
그만큼 관중이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관중은 역사 속에서 훌륭한 재상이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이끄는 인물의 대명사가 돼요. 자, 근데 아무리 빼어난 이 관중이라 하더라도 호수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잃었겠죠. 자, 그래서 관중보다는 관중을 알아본 포수가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 여기서 만들어진 말이 관포지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친한 친구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관중 덕택에 제왕공은 패자가 되어 위세를 떨치지만 관중이 세상을 떠나자 비참한 최후를 맞죠. 신하들은 자기 입속에 관심이 많았고 환공의 아들은 임금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툽니다. 환공이 세상을 떠나자 제나라는 임금 자리를 두고 그 아들들이 다투는 바람에 크게 혼란에 빠지고요. 환공은 시체가 썩어가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답니다. 그렇지만 관중 이후에도 제나라에 훌륭한 재상이 있었는데 바로 안영이란 인물입니다. 그래서 책에는 안영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관중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관중 이야기만 교환해서 좀 다루었는데요. 안영은 키가 작고 볼품 없었대요. 그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키가 작다고 안영을 무시하곤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빼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안영을 당해낼 수는 없었답니다. 안영은 마음이 아주 고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최저라는 인물이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의 권력이 어찌나 큰지 임금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최저는 임금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도 죽이기도 했는데 안영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가서 임금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최저도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죠. 백성들이 안영을 크게 따랐기 때문이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그 당시에 여러 제후국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가운데 큰 나라,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등이 이제 옆에 있는 나라를 집어삼키며 점점 세력을 키워갈 겁니다. 왼쪽에 있는 표현은 바로 관중이 했던 말입니다.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자.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였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호숙이었다.